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과도함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함의 기준이 어떤 거야? 라는 걸 이야기했을 땐 참 애매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더욱더 애매하다라는 투자자들,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 준공 물량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준공하는 전체 물량 60만 6천 가구 가운데 아파트가 38만 가구, 그리고 비아파트가 23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축 매물이 많아진다는 것, 또 일시 공급 매물이 많아진다는 것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겠고, 그동안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를 더 원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칙, 환금성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금성이 좋은 매물을 선택하는 그 방법은 또 무엇일까 궁금하시겠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드리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확인하시죠. 서울전화 02-3424-0705번 그리고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그 주택 물량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하고 비아파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이제 어느 지역에 오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서 지금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 좀 과다 물량, 그래서 얼마만큼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매매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고요. 그 비아파트 주택에서 대표적인 게 빌라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서 이제 빌라 시장이 많이 커왔는데, 이 빌라 수요에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실거주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 수요가 있는데, 이 하나의 축이 아닌 두 가지 축이 있는 그 지역을 따라가시면 황금성과 가격 상승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와 문자 상담 지금부터 받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똑같이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이할 2017년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 함께 하시죠. 네, 올 하반기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이 부각된 데다 내년 금리 인상이 추가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보합세인 아파트 시세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투자 임대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2017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한 이슈 살펴드립니다. 네. 자,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투자 방향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를 압니다. 이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 흐름이라든지 그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2017년 내년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 아니면 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시장에서 그 11.3 대책입니다. 네. 갑자기 부동산 1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강남 4구죠. 이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까지 그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꺾였어요. 지금 부동산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매덕이 내려갔다, 지금 거래가 되지 않다, 뭐 거래 물량이 없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작년 초, 재작년 말까지는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6년 10월, 11월, 그러니까 11.3 대책 이후에 어떻게 변화 보게 되면은 강남구, 뭐 상동구, 서초구, 송파구 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주춤 내려갔어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주춤하고 그 서초구만 좀 유일하게 아파트 가격이 좀 보합세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파트 시장 그리고 이제 큰 목돈으로 들어가는 시장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겠다. 물론 이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은 투자금 대비해가지고서 그리 만족할 만한 수익은 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대체제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그래서 그 2015년도하고 16년도 그 주택 거래량을 제가 비교한 그 그래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그 8,539가구에서 4,578가구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되고 있고 그 가장 주목할 것이 그 다세대 주택입니다. 과거에는 다세대 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가지 못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투자 수요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투자 수요도 있고 실거주 수요도 같이 두 개 축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좀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다세대가 많이 늘어난 그 대표적인 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은평구 같은데 이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암 DMC라든지 그 아파트가 가격이 좀 가격 대비, 그러니까 금액적인 뭐 1억, 2억, 5억 이런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마포구, 서대문 같은 경우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를 가고 싶었던 못한 분들이 이제 많이들 찾기 때문에 올라왔고 송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강남 상구 중에서도 가장 좀 소외된 구지만 아파트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 그리고 그 기본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9호선이라는 느낌이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는 많이 좀 소외됐죠. 그래서 좀 외곽 지역을 보고 있지만 그 많이 밀려나신 분들이 서울에서 좀 안정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택 구비의 목적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택을 이제 투자 수요로 봤어요. 거의 96.5%가 투자 수요고, 그러니까 거주 수요고 3.5%만 이제 투자 수요로 봤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는 투자와 거주를 같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서 투자 수요가 어느 것을 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 말,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아파트로 많이 시작했는데 이 수요가 절대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물건 자체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빌라든지 오피스텔 이렇게 좀 대체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금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1억 이상 투자계는 지금 워낙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작은 돈으로 나누어서 투자하신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2017 투자 방향에 대한 아주 짤막하지만 이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번호 나가네요. 서울전화 02-3424-0705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상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까요? 네, 예, 예, 잘 들립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기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네. 현대 아이파크인데요. 네, 보문동 현대아이파크. 네. 예, 좀 어떻게 팔아야 될지 시기가 언제쯤 팔면 좋을까 네. 매도 시기를 알고 싶어요. 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도에 사셨어요? 거주하고 계세요? 3년 정도 됐고요. 거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세 놓고 전세만 계신. 놓고 있어요. 예. 그렇구나. 팔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매도하려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서 재건축길에서 네. 이제 여기 있는 돈하고 거기 있는 돈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네. 시기를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보문동, 보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자, 일단 매도 시점 언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보문 현대 아이파크 그 보문역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맞죠? 네, 예, 예. 그 3년 전에 매수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조합원이었어요. 예, 예.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 아파트예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투자용으로 이렇게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거주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저 전세를 놓고 있는데 현재 4억에 네, 네. 그거를 매도를 언제쯤 했으면 매도 좋을까? 예, 예. 있는 거랑 다른 자금하고 합해서 이렇게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나 알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보문역 바로 옆에 이게 보문 그 아이파크 이 아파트 맞나요? 보문동 현대 아이파크요. 네. 보문 아이파크 아파트. 보문 아이파크. 경동고등학교 옆에.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보문사 절도 있고요. 네. 예, 예, 예. 저도 있네요. 예,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더 그 보유하기를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시세가 한 5억 정도 하나요? 5억 초반 하나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전세 시세가 한 4억 초반? 네네네. 예, 예. 그 정도 하고 있죠.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지가 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게 과거 고점도 한 5억 정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이게 뭐 실거주용 아파트라서 이제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빠진 게 한 4억 초반 정도 됐다가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서 5억 초반인데 솔직히 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좀 많이 좀 속상하시죠? 네. 예,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보유 의견 드린 첫 번째 이유가 이거 전세가에 있습니다. 그 과거 고점일 때 한 전세가가 한 2억 한 중반 정도 그리고 좀 과거 저점일 때도 올랐어요. 전세가는 해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지금 고점일 때는 4억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전세가 때문에 좀 많이 오르는 면이 좀 있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전세가가 더 오를까 말까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 그 제가 봤을 때 전세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좀 과거 한 1년, 2년 전에 비해서는 좀 아니지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3천만 원 올라가면 똑같이 매매가 3천만 원 오르지는 않아요. 보통 한 1,500에서 2천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한 4억 중반 정도 하면은 그 중반에서 후반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5억 중반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급하신 게 없으시면은 조금 더 보유하는 거를 의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익 경전철이 있죠. 예, 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아마 내년에 개통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보문역하고 바로 역세권 있는 아파트에 가장 역세권 있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개통하게 되면은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교통 호재가 있으면은 가장 그 호재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주택이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성북구에서 좀 이제 교통이 좀 불리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이 우익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통적인 호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으시고 한 2년 정도 3년 그러니까 전세를 한 번 정도 더 돌리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많이 오를까요? 많이는 아니에요, 솔직히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3천, 4천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해서 굳이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파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딴 거 해봤자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왜냐면은 이 봄운동 자체가 투자 수요가 많이 오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주 수요가 많이 오는 아파트거든요. 동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아파트예요. 그래서 실거주용 아파트에다 투자를 하셨으니까 처음 시작부터가 좀 잘못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잘못된 선택하신 거를 지금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많이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1차 목표 가격을 한 5천, 한 7천, 5억 7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 한 3년 정도. 3년 보라 이거죠. 예, 한 5억 7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시기는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년에 3년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제 전문가들마다 사실 의견이 다르긴 해서 2년에서 3년 정도인데 3천만 원 가격 상승을 노려본다 이게 오히려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 위주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럼 투자 목적이 있다라면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를 예. 이제 지금 매수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왕 보유하고 계신 건데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좀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하나의 아파트지만 이걸 매수할 거야라는 질문과 이걸 보유할 거야라는 질문 자체가 답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지금 매수할 거야 하면은 당연히 투자금에 비해서 목표 네.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 매수 반대 의견 드리지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조금 더 수익을 가진 다음에 그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봄운동, 봄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한 2, 3년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울 전화 0234240705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한남 뉴타운 조합원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한남 뉴타운이 그게 저 너무나 그 길이 너무 시기 오래 걸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던 지역이죠. 그 네. 몇 구역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네, 3구역입니다. 3구역이고 알겠습니다. 3구역이고요.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인사 나누시고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3구역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지금 몇 평짜리 그 가지고 계시나요? 빌라인가요? 뭐 주택인가요? 아니, 저 단독주택이에요. 아, 단독주택이고요. 그 대지는 몇 평이죠? 대지가 51평입니다. 51평이요. 그래서 네. 지금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많이 좀 올랐죠? 네,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예, 예. 그거는. 혹시 지금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네.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한남 뉴타운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거의 답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질문이 언젠간 될 건데 이게 언제 될 거냐. 그걸 네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은 게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 사항을 그 주민 공람까지 하고 아마 이제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든 해보자. 너무 기다리는 게 긴 시간이니까 십몇 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 같아요. 네. 지금 50평이나 하셨죠?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평 평당 가격이 한 2,500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지분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뭐 6천, 7천, 뭐 8천까지 가고 뭐 대지 지분 대지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뭐 높아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평이 지금 한 2,500 정도 할 것 같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앞으로 발전성이 있나요? 예, 예. 그 이유가 그 한남 뉴타운 그 3구역이잖아요. 네네. 3구역이 만약에 아파트가 다 건립됐을 때 가장 이제 시청자님께서 그 베스트가 뭐냐면은 이 51평짜리 그 주택이
1대1. 그러니까 20평대하고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아, 그게 1+1이라는 건가요? 예, 1+1이죠. 근데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 그 가능성은 없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게 한남 뉴타운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또 하나가 조합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역은 너무 좋지만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을 받으시려면은 조합원들이 20평대를 다 평형대를 다 선정할 때 20평대 좀 남아야 돼요. 30평 정도 네.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조합원들이 워낙 많고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러면은 이제 51평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받냐면은 이제 대형을 받으셔야 돼요. 대형을 받아야 되는지 소형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소형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청산금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대형 평수를 받고 청산금을 조금 받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대형을 받고요. 예, 예. 왜냐면은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이 평수가 그래서 20평이지 30평이면은 뭐 소형 평수를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평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형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단 뉴타운에 내가 47평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을 또 예상하실 거잖아요. 예. 보통 한남 뉴타운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옥수동의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반포 자이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반포 자이 49평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해요. 20억 전후로 해요. 네. 그러면 한남 뉴타운이 자이만큼은 안 오르겠지만 47평 같은 경우는 한 16억에서 한 17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51평 곱하기 지금 평형대가 2,500을 하면은 아마 한 13억이 조금 안 될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16억, 17억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있으면은 내가 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가지고 계신 빅주택을 사가지고서 내가 47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쓰면은 아마 가격이 오를 거예요. 아하. 그러게 되면은 이제 지금 2,500이지만은 평당 3천 정도에서 한 15억 정도. 그래도 추가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매수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한 2,500에서 2,600, 그러니까 2,000 중반대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고 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예. 한 평당 3천 정도, 그러니까 매매가를 봤을 때는 한 15억 조금 넘었을 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날 것 같아요. 아니시면은 좀 긴 시간, 한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서 실거주로 가셔도 큰 무리는 없고요. 그러면 47평으로 선생님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려 주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거 추가 부담금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한 걸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 대지 지분 한 평당 한 평의 평형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51평 정도 같으면은 이제 47평짜리 받고 그 추가 분담금이 없거나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청산금 조금 받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51평짜리 주택을 가지고 아마 47평짜리 아파트를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 시세가 얼마냐, 그리고 내 지금 매매가가 얼마냐 그 차이를 본 다음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기간에 모아서 내가 한 1억에서 2억을 벌 수 있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선 굳이 팔 필요 없고 조금 더 구체화됐을 때, 아하,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이게 다 건립이 되려면 한 10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짓는데 3, 4년, 뭐 이주하는데 2, 3년, 그리고 좀 사업 시행과 뭐 그런 기간 등등 해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3, 4년 정도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금액이 그러면은 이제 금액이 3천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왕 기다리신 거. 그러면 이거 사업 시행 인가는 언제쯤이나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을 잡으시나요? 보통 한 3, 4년 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가긴 가요. 근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첫 마디에. 언젠간 되긴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른다. 근데 지금은 그 언제 될지가 조금 끝이 보인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있으면은 좀 끝이 더 보이겠죠. 아하. 예,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가격이 많이 좀 정체했던 이유가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이거 되긴 되는데 언제 될 거라는 그 답답한 감, 뭐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는데 지금 끝이 보이니까 예,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좀 오래 가지고 계셨나요, 이거요? 예, 오래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좀 가슴 졸이는데 조금만 더 졸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일단 매도는 하지 말자. 네, 추가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추가 진행되는 상황 살펴보시면서 또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던지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고민 상담 내용을 통화로 이야기를 하듯이 더 1대1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고요. 토마스 빌딩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선착순 20분에 해당하는 분들 예약 먼저 통해서 상담 도와드린다라고 하니까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1대1 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요즘 가장 그 투자자분들 또는 실수요자분들의 고민이 또 어떤 건지, 요즘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불확실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1대1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대1을 이제 올해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연말에서 좀 이렇게 이벤트런 성격이 강해서 제가 1대1을 이번 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 꼭 전화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로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하실 얘기 있으셨어요? 오시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개개인의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이제 오신 분에서 이제 그 맞춤형 이제 투자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1대1의 가장 좋은 점이죠. 그렇죠. 네. 그게 1대1의 가장 큰 강점이죠. 네. 자, 노건희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면서 궁금증 하단 번호 그리고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네. 여기 그 아파트를 온 지가 지금 1년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출이 많아서 그래서 요거를 팔고 그러고서는 이런 다세대 그런 데로 아니면 연립 이런 데로 이사를 갈까? 네네. 아니면 전세를 놓고 그리고 가야 될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말도 들리고 네. 또 전세가가 안정됐다는 말도 들리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 전화 드렸거든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럼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세요? 여기가 양천구 신월 5동에 네. 수명산 동원 대자뷰예요. 네, 수명산 동원 대자뷰. 대자뷰 아파트고 평형대는 어떻게 되세요? 29평이요. 29평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자금적인 부담은 확실히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금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전세를 놓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할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매도 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네. 자, 지금 실거주하고 계세요? 네. 아, 그러시고 이거 작년에 이거 동원 대자뷰 아파트 맞으시죠? 네. 예, 예. 이 아파트 그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싸게 매수했어요. 3억 2천에. 혹시 지금 시세 아시나요? 지금 3억 5천, 6천, 5천까지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한 2, 3천 정도 올랐네요. 지금은요. 네. 예. 제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역강 거리는 좀 멀어요. 좀 도보로 이용하기 조금 멀고 그 대신 뒤에 바로 녹지 지역도 있고 바로 학교도 있고 해서 교육 시설 같으나 녹지 시설 같은 경우에 주거 환경은 좋은데 역강 거리가 좀 먼 좀 약점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근데 이 아파트를 파시는 게 이제
매도하시고 좀 대출금 갚으신 다음에 빌라로 가실 건데 예, 그 빌라는 이 근처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멀리 가실 건가요? 근처요. 근처로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생활권이 여기 다 있고, 예. 예, 여기서 오래 살아서 동네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뭐 아이들 학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제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애매모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냐면 이게 매도합니까? 아니면은 매도 시점을 물어보면은 답이 나와요. 지금 이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3억 5천 정도 하고 있잖아요. 예, 더 이상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이게 이 지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 좀 생각보다 좀 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는 5천, 7천 오르는 동안 이 아파트가 3천밖에 안 오는 이유가 우선은 단지가 너무 작고 예, 그리고 역광거리가 너무 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혼자 오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아파트는 혼자 3천 오르고 다른 아파트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아니고 다른 아파트는 5천에서 뭐 7천 올랐는데 이 아파트만 혼자 3천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게 맞는데 이걸 파시고 이 동네 빌라로 가실 건가요? 예, 그러면은 보유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 아파트 대체제인데 아까도 오프닝 말씀했듯이 이제 빌라 가격이 오르려면은 예, 이제 수요도 있어야지만 투자 수요도 있어야 돼요. 예, 물론 이 동네가 뭐 실거주하는 수요가 없지는 않지만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은 이 지역에 뭔가 개발이 된다는 그런 개발 호재라든지 뭐 그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래 하셨으니까 이 동네 혹시 개발할 거라고 보고 계세요? 뭐 그러니까 다른 빌라가. 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이렇게 광역철도 예, 예, 글로 지나갈 거라는 얘기 있고 뭐 경전철 얘기도 있는데 네. 예, 아직 뭐 이렇게 뭐 내년부터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만약 요 끝에 뭐 개발 호재가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도 오르고 빌라도 같이 오르는데 보통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예, 빌라가 오르려면은 이래서 요 지역이든지 이 지역이 좀 뭐 철거되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오르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아파트가 최소한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는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요 여기 아파트를 팔고 좀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좀 멀리라도 가신다면은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에 따라서 좀 답변이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면은 이 아파트는 안 떨어져요. 왜냐면 싸기 때문에. 지금 29평 아파트가 지금 3억 중반이잖아요. 예, 그런 아파트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역은 좀 멀지만 그런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가장 큰 장점이 매매가에 있습니다. 이 가격에. 예, 그래서 떨어지지 않지만 이 아파트 떨어지지 않는 곳을 팔고서 지금 떨어질 주택을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이제 좀 매매도 되고 황금성도 있고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빌라도 오르거든요. 그런 지역에 가신다면은 매도 연계 드리고 그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전세를 놓고 그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전세를 놓고 요 동네에 빌라 사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전세금 매매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예, 뭐 보유세 정도만 더 내시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역전 가까운 데가 좋은 거죠? 꼭 여기 가까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멀고 가깝고 차이가 아니고 그 지역이 좀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게 기대 심리가 있는 지역에 오르는 거지 꼭 여기 가깝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지하철이 3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지하철 역 근처 다 아파트값, 주택값 다 오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살기 편한 것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역 주변을 간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개발될 거라 그런 환상을 가지 마시고요. 역 주변에도 좀 개발되는 지역이 있고 개발 안 되는 지역 이렇게 선별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화곡역 인근의 쪽은 개발하기 좀 힘들어요. 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 또는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낫겠다. 인근 다세대 주택을 매도는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도 추가적으로 전세로 하면서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감사합니다. 부분?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네. 아들 문제로 네. 아들이 선뜻 그냥 집을 계약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네. 조언을 받아보고 예. 네, 전문가님께 조언을 받아보고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지금 자제시키고 있어요. 네네. 엄마인데. 네. 그 지역은 강서구 네. 화곡로 화곡로. 네, 13길 네. 90-16인데요. 네. 예, 단독주택인데 지하도 있고 2층 단독주택인데요. 네. 근데 아들이 네. 그 인천 금암에서 네. 그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서울로 들어와서 네. 이제 좀 집을 좀 구입을 해볼까 하면서 마곡을 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곡을 가니까 너무나 이제 돈도 없으면서 거기를 갔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너무나 올랐다고. 네네. 깜짝 놀라면서 네. 이제 그 사정을 이제 뭐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소개해준 사람 중개사님이 네. 이쪽으로 그러면은 단독을 구입해서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저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정지를 시켰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서울로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주거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지하철 5호선도 네. 있고 하니까 이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인천에 사는 것보다 서울로 네. 들어와서. 네. 그렇게 해갖고 필이 꽂힌 것 같아요. 그 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언 좀 네. 해주세요. 네. 도장 찍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네. 신중하게 의견 들어보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고, 우리 어머님이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네.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화곡로 13길 90-16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네, 90-16요? 예.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검단에서 출퇴근하는 게 정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주택의 선택이 어떤지부터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인사 나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지금 단독주택 이 주택 맞나요? 제가 로드뷰를 좀 보고 있는데 보시진 않으셨어요? 아드님만 보셨어요? 네. 예, 주소는 맞죠? 가봤어요. 화곡로 제가 13길 가봤어요. 점검을 90-16번지. 해봤어요. 예? 네, 제가 가서 점검을 해봤어요. 예, 예. 상담받기 화면으로 위해서. 보면 화면을 어색할 보기에는 수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그 얘기하는 도중에 좀 그 지도를 봤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니, 예, 그 전화 끊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다시 보게 됐으니까 보세요 한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단독주택을 매수할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면은 한 99%는 찬성을 해요. 왜냐면은 서울 시내에 땅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땅은 단독주택, 다가구, 부지가 점점 줄기 때문에 희소성 그 하나만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줄어든 이유가 그 단독주택을 부셔가지고서 아파트나 이제 빌라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신다면 나중에 또 파실 거 아니에요. 네네. 파실 때 그냥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이 주택이 몇 평이죠 이게요?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네, 28층이라고 합니다. 네, 28평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단독주택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경우가 열에 한 8, 9경우가 주택업자한테 팔렸을 때 가장 비싸게 팔려요. 근데 지금 28평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네. 28평 이 하나만으로는 주택을 못 지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28 너무 땅이 작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뒷땅이나 뭐 옆땅하고 붙여서 같이
파셔야지 가장 좋은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옆당하고 뒷당하고 지금 로드맵을 보니까 지금 벌써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들은 지금 부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가치가 상승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사실 때는 뭐 모든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단독주택은 내가 팔 때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셔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팔 때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 같은 경우 2개 주택을 같이 붙여가지고서 내가 주택 업자한테 팔았을 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통 이게 매입을 찬성되게 들리는데 지금 이거 하나로는 평소 너무 작아서 혼자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옆에 땅이나 뒷땅을 같이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벌써 옆 땅과 뒷땅 벌써 다 지었어요. 그 빌라를 지금 부시고 다시 빌라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빌라는 보통 단독 다옥을 철거한 다음에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혼자로는 혼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수 예상가가 얼마죠? 4억 5천요. 그러면은 한 평당 한 1,500 되나요? 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역간 거리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 빌라로 이제 다시 이제 탈바꿈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격 상승에 많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 똑같은 면적이라도 뒷땅하고 같이 묶여가지고서 건축이 가능한 땅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건축이 되지 않은 땅하고는 이게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오를 가능성도 더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뒷땅하고 옆땅하고 붙여가지고서 같이 팔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 혼자 팔 수 있는 거, 그 평수가 한 70평 이상 돼가지고서 내 혼자서도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작은 평수들은 옆땅 뒷땅을 꼭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전문가님, 네. 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향후 저희 미래 네네. 그 지역의 그 지역은 괜찮습니까? 화곡 삼동이 화곡 3동 말씀하신 거죠? 지금 아파트를 보시는 네. 거예요? 지금 주택을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 주택지. 주택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 비아파트 보시는 거죠? 네, 그 근방에 그 집 주택 그 지역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가까운 때는 만약에 주택을 더 살펴보고자 주택을 한다면 미래 살펴보- 가치가 어떤가? 그러니까 빌라하고 단독주택을 보겠는데요. 네. 이 지역 같은 건 단독주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아. 이유가 이 지역은 개발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금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를 매수하는 게 맞고 이 지역은 개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 제한 구역을 묶이면은 건축형이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업체도 팔 수가 없어서 재가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무조건 이걸 내가 팔았을 때 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제 1순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시더라도 옆 주택하고 같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좀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주택 고르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또 발품을 좀 많이 파셔가지고서 예. 그런 주택을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지금 우리 어머님 궁금하셨던 전화 잘 주셨고 정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단독주택 매수하는 건 그 추후에 집가 상승 더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지금 대지 면적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이고 대지 면적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반대 의견 주셨고요. 지금 그 정도의 금액대로 특히나 여의도 출퇴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매물 어떻게 선택해야지라는 부분을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님. 네, 자, 예. 이해가 감사합니다. 잘 되셨나요? 방송 끝난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매수하려고 막 했는데 매수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나서 움직이면 확실히 필요하겠죠. 주택의 형태도 워낙 다양하고 그렇죠. 단독주택이며 다세대 주택이며 투자를 하는데 분명히 그 지역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지별로 이제 가격이 이제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몇 동의 몇 층은 가격 시세가 얼마큼이다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 뭐 영등포, 아니면 뭐 서초동, 강남에서 이 지역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빌라 단독주택은 워낙 개별성이 강합니다. 각각 다 틀려요. 그러니까 꼭 그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드릴게요. 올라와 있네요. 네, 상계동입니다. 상계동. 네, 19평형이고요.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상계동 19평형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계동이 자, 상계동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찾아보죠. 제가 상계동 아파트로 상계동을 쳤는데요. 지금 뭐 1단지부터 굉장히 많은 단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단지인지 모르니까 좀 가장 19평형대의 아파트다라고 그러니까 힌트를 19평대로 주셨어요. 하시니까 네. 제가 가장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가장 많이 그 질문 들어온 게 상계주공 9단지예요. 왜냐면은 가장 이제 그 미들역 바로 도보 초역세권 아파트고 워낙 아파트 촌이니까 뭐 생활 편의시설인지 기반 시설 그리고 뭐 학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장 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가도 늦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늦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올 초 작년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 매매가가 1억 후반 정도, 한 1억 한 7, 8천, 뭐 높은 건 좀 고려진 9층. 그리고 전세가가 한 1억 한 4천에서 5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고 매매가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동네에 가서 전세 물량 차도 전세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또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가고 매매가고 비슷하니까 차라리 매수를 할까라는 그 전세가 매매 전환 수요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이들 이제 갭 투자 오셨잖아요 상계동에. 네.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일명 좀 만만해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면 이 정도로 하나 내 아파트 하나 갭 투자로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간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상계주공, 뭐 성산 시형 아파트, 목동 아파트 이제 비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이제 그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몇만 가구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진행한 단지가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8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8단지 보시면은 이 층수 써 있죠. 5층. 저층, 그러니까 대지분이 좀 많은 아파트밖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네. 나머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수가 중층이기 때문에 대지분이 사업 진행하기에는 조금 모자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매가가 거의 억개 이상이고 네. 재건축을 기대하는 호재도 너무 오래 시간 걸리니까 지금 매수하는 거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다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무료 상담 진행이 됐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합니다. 20명에 한해서 예약 신청 먼저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건희 팀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정말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네. 그 부동산이 아무리 없다고도 이게 대체제라든지 언제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그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이런 분들은 꼭 와야 된다.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요? 예,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실거주 수요보다는 이제 이게 투자를 어디 곳에 투자를 할까 그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은 있지만 은행 금리가 워낙 낮고 투자는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에 억개 이상 되지 않아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길은 있으니까 그런 길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더욱더 뜻깊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